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K리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올 시즌 극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 걸려있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걸려있고 또 어제는 바로 누가 잔류하고 누가 떨어지냐 이 싸움까지 벌어졌었는데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올 시즌 K리그가 정말 재밌고 정말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것 같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랬네요. 마지막까지. 사실 오늘 울산도 경기 있고 전북도 경기 있고 대구와 서울의 맞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이 결정되고 아챔이 결정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뚜껑이 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이 많이 유리했죠. 울산은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우승이고 패하더라도 동시간에 열리는 전북의 경기에서 전북이 만약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는 울산은 패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14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네요. 사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북은 홈에서 강원을 무조건 이기고 동시간에 열리는 경기에서 울산은 포항에게 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와요. 이 경우의 수가 나와버립니다. 야, 이거는 정말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극적인데요. 물론 이 극적이라고 한 말은 전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극적인 우승이고 울산에게는 정말 악몽 중에 이런 악몽이 없겠죠. 네. 울산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의 화제만 놓고 보면 골키퍼 김승희 선수의 스로인 장면을 얘기할 수 있죠. 사실 그 장면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정말 두고두고 어찌 보면 김승희 선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 시간 쫓기고 있고 시간은 없으니까 골키퍼가 빨리 스로인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가까이 있었던 동료에게 내주고 자기는 골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골문을 비운 채 골키퍼가 스로인을 했는데 그게 상대에게 주니까 어이없이 실점이 됐습니다.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승희 선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 기억과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김동훈 감독이 좀 더 팀을 잘 여기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시켰다고 한다면 무승부만 거둬도 혹은 패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에서 좀 더 다른 어떤 경우의 수를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간에 뭐가 또 그걸 보여주냐면 대구하고 서울 경기가 보여져요. 대구하고 서울 경기에서도 한 팀은 아챔을 가고 한 팀은 못 가는 거였는데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하고 똑같은 거였죠. 울산도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 서울도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 이런 조건이었어요. 서울은 무승부만 거둬도 아챔을 가는 조건이었죠. 자, 서울이 그런 상태에서 최용수 감독이 어땠냐? 철저하게 대구가 잘하는 역습, 속공을 막기 위해서 수비 숫자 두고 올리지 않고 미드필더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롱볼 때리고 끊기면 다시 수비 숫자 두고 다시 수비하고 이렇게 지키는 축구, 이렇게 버티는 축구로 0대0 만들면서 서울은 아침을 가고 결과적으로 대구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선수 한두 명의 문제도 있겠지만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울산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북은 정말 대단하네요. 전북은 이렇게 되면 3연패입니다. K리그 3연패고 사실 올 시즌은 쉽지는 않았죠. 쉽지만은 않았던 시즌. 최강희 감독이 떠나고 모라이스 감독이 오면서 새로운 체제에서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 중간에 김민재나 김신욱 같은 선수들이 떠나면서 또 공백도 있었는데 그래도 버텨내면서 강팀의 DNA를 좀 보여줬고 울산이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울산도 올 시즌 K리그가 재밌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전북의 1강 체제를 울산이 끝까지 싸움을 걸어주면서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사실 서울도 좀 밀리긴 했지만 서울도 한때는 우승 경합에 들어오면서 전북의 1강 체제에서 2강, 3강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울산의 공도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막판에 물론 되게 좀 아쉽고요. 대구도 사실 마지막에 아챔 가는 데는 좀 실패를 했지만
대구는 사실 올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대구는 경기 자체도 아주 재밌게 많이 했었죠. 뭐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또 정승원 아주 경기를 또 재밌게 했었고 무엇보다 대팍이라고 하는 경기장. 자 사실 대구의 이 홈 경기장인 대팍은 K리그의 모든 팀들이 따라 배워야 되는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경장도 예쁘고 관중들이 경기에 보기에 집중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대구에 가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기장 가봤냐? 대팍 가봤냐? 그게 지역에서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힙한 공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구가 뭐 마지막에 아챔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 못했지만 대구가 보여줬던 이 K리그의 어떤 흥행적인 요소 그리고 홈 경기장이 얼마큼 중요하느냐 이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구는 정말로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올 시즌 관중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끝나고 나서 관중 수개가 들어왔는데 이 올해 K리그 1의 최종 경기당 평균 관중이 얼마냐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8,013명. 이 기록은요. 2013년 승강제 제도가 도입한 이후로 최초로 경기당 평균 관중이 8,000명을 돌파한 겁니다. 네.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K리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셨는지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이미 시즌 도중에 일찌감치 지난 시즌 총 관중을 넘어섰고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K리그 경기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뭐 대구의 역할 그리고 또 전북이 1강으로 가져갔지만 이번 시즌 또 뒤에서 맞춰줬던 울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팀들이 끊임없이 싸워주면서 전체적인 관중을 이렇게 늘어나게 한 것 무엇보다 재밌었어요. 보통 재밌었고 또 이뿐만 그렇나요? 뒤에 파이널 B 그러니까 누가 떨어지느냐 누가 오르느냐 이 싸움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었죠. 어제 결정됐는데 물론 제주가 떨어진 거는 뭐 제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막판까지 승강 플레이오프로 밀리는 게 또 생존하는 게 인천이냐 경남이냐 이 싸움도 끝까지 갔어요. 네, 끝까지 가면서 결과적으로 인천은 잔류했고 경남은 승강 플레이오프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경남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 K2에서 올라온 부산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홈앤 어웨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싸웠다는 것. 예. 이러면서 K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활기를 많이 찾고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K리그 2도 재밌었죠. 광주에 정말 무지막지한 뭐 무패 행진이 있었고 광주가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 또 뭐 안양 같은 팀들도 이번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못 올라왔지만 구단 역대 최고 성적까지 내면서 올라왔었고 부천도 아주 멋있는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K2도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K리그 1, 2가 상당히 올 시즌은 무엇보다 왜 프로리그가 존재하지? 왜 우리는 축구를 프로리그, K리그를 왜 프로축구라고 할까? 세상의 모든 스포츠가 프로자가 붙는 순간 경기력, 돈 이거는 부차의 문제입니다. 네. 경기력만 따지면 올림픽에 나가는 아마추어 종목들 경기력 세계 최고인 거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프로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유도나 레슬링을 프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돈? 레슬링이나 유도로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일정한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은 프로고 어떤 종목은 프로라 아니라고 규정하는 건 경기력과 돈은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죠. 뭐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느냐? 바로 팬의 유무입니다. 네. 기꺼이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스포츠를 내가 시즌권이나 티켓을 끊어서 봐줄게. 일상적으로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써서 너의 스포츠를 봐줄게 라고 하는 관중들, 팬이 많아지면 그거는 프로리그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내 돈과 내 시간을 써서 난 그 스포츠를 일상적으로 볼 마음은 없어 라고 하면 그 스포츠는 프로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목으로만 남아서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운영될 수 있는 게 기꺼이 돈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투자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의 차이는 경기력이나 돈의 문제보다 본질은 팬이 존재하느냐, 팬이 존재하지 않느냐. 기꺼이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를 와 아마추어 스포를 구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K리그는 올 시즌 그런 가능성과 그런 잠재력을 모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 K리그가 왜 더 멋있어야 되고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팬입니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레토릭 말고 실제로 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게 K리그를 존재하는, K리그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세우고 올 시즌 대우가 보여줬던 것, 대팍이 보여줬던 것,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또 2020 시즌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